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이 영의 세력들,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이 우파, 기독교 우파가 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적에 대해서. 네.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나누면은 산업화 세력.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저도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저는 좀 산업화 세력. 예.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응? 나가서 이제 대학 졸업해서 뭘 할까? 예? 뭘 할까? 그 당시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직장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예, 제가 한 70년대 중반이니까 여기 안 태어난 사람도 많을 거고. 예? 예. 뭘 할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사니까 공무원을 할까. 공무원들 한 동창들은 다 출세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 나간 사업체에 나간 친구들도 이제 출세를 많이 했지.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체를 회사를 다니자. 그때만 해도 회사란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직장이란 게 보니까 이제 제 선배들은 이제 뭐 주로 은행들 많이 다녔더라고요. 은행들. 그때 이제 외환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이 이제 국채은행이라고 해서 그 이제 월급도 좋고 이제 공무원들 많이 하고 은행 많이 가고 제 이제 대학 출신들 학자들이 또 많아요. 원래 또 공부벌레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 체질은 좀 안 맞고 학자도 좀 안 맞고 공무원도 하려니까 매일 것 같고 자유분방한 이제 이런 기업체에 들어가자. 그때 막 이제 종합상사라는 게 생겼어요. 해외 무역하는 거. 저는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외비관을 해볼까. 이거 우리나라에 못 사는 나라 언제 외국 구경하면 가겠나. 외교관이나 할까 하다가 또 이제 어떻든 못 되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참 회사 생활 재밌게 했어요. 바쁘긴 하지만. 오전 8시에 출근하면 퇴근 시간은 없다. 늘 이제 우리 그때 회사 회장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세대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그런 희생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또 한편은 또 열심히 좀 또 데모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데모만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산업화 세력, 저쪽은 민주화 세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산업화 세력 덕분에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어떻든 민주화 세력 덕분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졌느냐? 1987년 6월 항쟁 아시죠? 그죠? 그때에 이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해라. 예?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체육관 선거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별로 없잖아요. 독재자들은. 그런데 이제 막 6월 항쟁을 통해서 막 학생들이 나오고 넥타이 부대도 나오고 넥타이 부대는 이제 직장인들 말이에요. 직선제라 해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이제 직선제를 수용해서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세력이 이렇게 민주화 세력이구나 했는데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죠? 뭐 가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나와서 이제 뭐 종북해도 그때는 크게 뭐 나라가 넘어갈 정도로 위협하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9년간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상 문제 같은 거는 다 이제 없어진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촛불혁명이 지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본성을 드러내고 비서실장 임종석이 주사파 출신인데 아직도 공개적으로 전향도 안 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신마르크스주의라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남녀 성평등을 부인하는 평등운동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울컥 막 갑자기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유럽, 미국이 다 넘어가 버리고 한국도 지금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구나.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문화적인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넘겨봐. 문화적인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공산주의 위협이 있구나. 이제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공산주의로 이제 세 개로 우리가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원조 마르크스는 경제 공산주의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그 자본가, 영국 산업혁명 초창기의 자본가, 이 돈 많은 공장 주인들이 이 돈 없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좀 이제 좀 짐승처럼 부려먹더라.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보니까 점점 비참해지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예요. 이 착취.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져서 참지 못할 정도로 꼭지에 차는 시점이 오면은 노동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간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제일 구분하는 그 핵심적인 거는 사유재산제도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제도. 여러분, 재산 있죠? 뭐 집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란 게 없는 세상. 이 사유재산이 모든 빈부 불평등의 원인이더라.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로 이제 넘어간다. 자본주의가.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산주의. 말 그대로 공통으로 생산하는, 공통으로 소유하는 그런 게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가 지들 말대로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되나요? 사유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예? 모든 사람이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그리고 다들 그냥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받고, 아침에는 쉽게 말하면은 애완용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그냥 또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다른 또 뭐 어디 가서 일하다가 또 뭐 하고 싶으면 그림 그리다가 뭐 그냥 지 편한 대로 하는 그런 세상. 듣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젊고 머리 좋고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쏙 빠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완전한 평등한 세상.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응?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 신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는 좀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먹여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더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제 마르크스인데 이 레닌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자본주의 어떤 그 내재하는 모순에 의해서 사회주의 가기는 걸렸더라 이거죠. 유럽에서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도 개선하고 노동조합도 만들게 하고 노동당이란 정당도 생겨가지고 노동자 이익을 계속 대변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어요. 이 유럽 같은 데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인데 중산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꼭 그렇게 뒤집을 필요가 있나?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살지. 그게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요 레닌이란 또 못된 동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소련을 완전 공산주의화 시켰어요. 정치적으로. 왜냐? 소련은 또 유럽처럼 이 중산층이 별로 없고 거의 다 노동자층들이에요. 아니, 농민층들이에요. 농민들. 예, 뭐 소장농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은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들어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노동자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아마 한 1,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섰느냐 이거죠. 마르크스 이론하고 안 맞잖아. 근데 레닌이란 요 아주 천재예요. 또 레닌 넣어보니까 러시아의 아주 수재더라고요. 수재. 월반도 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인간들이 천재들이에요. 다 천재들. 띠란 인간들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천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창조적인 엘리트가 되고, 요 천재들이 이 공산주의에 코끼이면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엘리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치적 공산주의, 폭력으로 뒤집어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산당을 세웠어요. 레닌이. 그렇게 해서 세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지층이 보니까 그 당시 소련 인구 한 1억 치고 1, 2%가 노동자고 그 중에서도 자기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농민들은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뻗디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부르주아. 불란서 말이 어렵다. 부르주아예요. 불어 터진 줄. 잘 먹어서 불러 터졌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농민들도 노동자들의 적이에요. 응? 그런데 이 다수의 농민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화정책을 쓰고, 야, 공산주의자 하는 수법이 그래요. 야, 니들 니 지주들 있지, 땅 주인들, 내 말 들어봐. 땅 뺏어서 다 나한테 줄게. 이거 수법이에요. 실제로 공짜로 빼앗아가지고 공짜로 나눠줘요. 나중에 도로 뺏어서 문제지. 그 다음에 이 그람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아 출신. 아주 여기도 천재예요, 천재. 이 둘 다 천재예요. 저기도 천재야. 요 세 천재, 요 못된 동이들이 이 지금 세상을 말아먹고 있는데, 요 이제 그람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할 거지만은 소개의 차원에서 요 이탈리아 공산당이 보니까 공산당이 소련에서는 성공했는데 왜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런 독일, 프랑스에서 실패하고 자기 출신이 이탈리아에서도 조금 성공하려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2차 대전 때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무솔리니한테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수고, 감옥에 이제 수고 있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 쓴 노트북에서 이 자본주의, 서구 잘 사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면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 문화로. 그 문화로 접근하는 게 지금 그 열매가 뭡니까? 동성애, 성평등, 차별금지법의 원조가 길을 깔아놓은 게 요 인간이라고요. 요 인간. 요 3대 요 인간들인데, 이번 시간에는, 다음 거 해봐. 제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에서 권력을 잡아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제 못되고 잔인한 짓을 했느냐, 그걸 좀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 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큰 마귀가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에요. 알죠? 그죠? 예. 다음 한번 넘어가. 좀, 요거보다 새끼 마귀가 폴포트, 호지민, 김일성이야. 앞으로 넘어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재자들의 성량하는 짓거리들을 알아야지 저 북한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며 저런 인간하고 평화협정 대화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걸 제가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1990년대에 프랑스의 언론인 스테반 쿠르토아라는 사람이 의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아닌 이유로 자기 국내에서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거의 한 1억 명이 된대. 1억 명이. 소련에 2천만 명, 중국에 한 6,500만 명, 월남에 100만 명, 북한에 200만 명, 캄보디아에 200만 명, 뭐 동유럽 100만, 중남미 15만, 아프리카 170만, 뭐 아프가니스탄 150만 했는데 거의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죠. 왜 죽였어? 자기들 독재에 항거하니까 죽이고, 인간 개조하기 위해서 죽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죽이는 게 이 공산주의라 이거죠. 애초에 공산주의는 못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생긴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생긴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응? 증오, 미움. 그래서 이 증오와 미움을 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 109편에 얘기했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저에게 이제 밀려왔다고. 저희들이 이제 치유사역을 해봐다 그래요. 내적 치유사역. 이제 이런 우리가 성장기에 부모나 이런 거,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은 이 아들이나 딸들.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결혼하면은 누구한테 쏟아놓겠어요? 배우자한테 쏟아놔요. 배우자.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 원리가 똑같아요. 자본가에 대한 미움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들 말대로 약자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약자를 더 죽이고 더 미워하고 더 노회화를 시켜버려요. 이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에 의해서 노동자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닌은 가만히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어요. 이거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같은 직업혁명가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선동시켜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무리하게 혁명을 통해서 무력으로 잡아놓고 또 이제 자기 지지자들은 적으니까 당연히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혁명한다는 그 자체에 독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혁명이 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나 민주주의식으로 한 4년만 해먹고 그만둘게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응? 네, 박정희도 그렇게 하다가 워낙 이제 민주국에 이제 거세고 미국이란 또 이제 이 배경에서 자꾸 이제 민주화를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그런 거지. 이 공산주의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하면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됐게 하겠어요. 응? 이런 실험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교도관, 다른 팀은 죄수 역할을 했어요. 예? 그 롤모델이야. 진짜가 아닌데.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교도관들이 죄수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더래요. 롤모델인데도 그런데 절대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이제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 반대하는 말 한마디 했다. 그럼 가만두겠어요? 그게 독재의 권성이에요. 독재의 권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간관이 문제예요. 인간관. 우리 이제 성경에 의하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어?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윤리, 도덕이, 의식이 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게 이제 인간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근데
공산당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왜? 진화론이에요. 공산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인간과는 진화론이에요. 아메바에서 하등동물, 파충류, 척추동물, 인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유물론이라 그랬죠. 그죠? 물질.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에요. 물질. 예. 물질이 먼저고 정신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같은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인간은 고깃덩어리다. 그리고 또 이제 마르크스 같은 인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 같이 혁명 단계에 있는 허접한 인간들, 저급한 인간들은 혁명이 왕성된 공산주의에 사는 고등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어야 된다. 인종 청소를 해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 진화론에 의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여도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본성이 크면은 창조적 엘리트가 되고 똑똑한 인간이 마르크스주의를 만나면 파괴적인 엘리트가 돼요. 창조적 인간이 대표적인 이제 조지 워싱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의 국부라고 하죠.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이끌고 나서 이제 1783년에 이제 자기 농장, 버지니아 농장으로 들어갔는데 1704년 후에 1787년에 미국에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에 만장일치로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에 추대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통령 그러면은 국왕의 다른 이름인가 보다. 대통령은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도 선출된 국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은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워싱턴은 딱 2번만 해먹었어. 8년 딱 해먹고 그만뒀어요. 그 3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3번 장기 집권을 하면 무서운 정치 싸움이 일어난다. 안 된다. 그렇게 기초를 놓으니까 미국이 참 민주주의가 이어온 거예요. 그죠? 레닌 인간 이런 인간들은 아닌 거예요. 혁명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놓으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레닌이라는 인간, 이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정책 실패가 많잖아요. 굶어 죽고 뭐 반항한다고 죽이고 그러면은 또 반대가 일어나면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위기를 조성해요. 위기를. 저는 좀 잘못했다 싶으면은 막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다른 데로 쏟아놓고 제가 딱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런 수법들 다 쓰는 것 같아요. 자기들 실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 그냥 또 하나 터뜨리고 해서 계속 그런 희생양을 만들어요. 희생양. 레닌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제 못됐느냐면은 이제 막 말년에 이 일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또 공산주의자는. 또 공산주의를 보내 억적같이 일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망가져 버렸어. 골골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보니까 소련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공산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이거 죽기 전에 이 공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요 공산주의를 공산화를 방해한 인간들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지식인이 딱 떠오르는 거야. 저 인간들은 그냥 혁명에 그냥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콩나라 판나라 간섭이 나고 비판이 나고 안 되겠다. 야 스탈린한테 명령을 했어. 저 똑똑한 놈들 다 없애.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백 명의 경제학자, 철학자, 기타 사회주의자들을 베어 태워가지고 유럽으로 보냈대. 유럽에. 바다에 안 빠뜨리는 게 다행이네 그냥. 그 다음에는 러시아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 계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또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근에. 참 희한해요. 공산주의는 기근이 유난히 많이 와요.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이 또 레닌은 기근의 책임을 러시아 정교회에 이제 돌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그냥 일은 안 하고 재산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다 잡아들이고 그냥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걸 또 그냥 굶주리는 있는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당비로 사용해서, 당비로. 근데 북한에서도 그래요. 경제 실패하면요, 그 경제 책임 맡았던 경제장관 뭐 당한 줄 아세요? 총살당해요, 총살. 민족의 반역자다. 저 미 제국주의자하고 내통해서 우리 돈 빼먹었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 자기들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레닌의 못된 짓을 다 이어받은 인간이 이 스탈린이라고 해요. 스탈린. 원래 그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뭐 신부가 되려고 그랬던 인간이야. 참 이게 서양에서는 그러니까요. 요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가 마르크스도 변형된 기독교라고 그랬죠. 스탈린도 보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부가 되려고 그랬다가 공산당에 들어간 인간이야. 스탈린 40년 독재 기간 동안 죽은 사람만 2천만이에요. 2천만 명.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슬프지만 많은 사람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하다. 독재 때도 한 말이죠. 그런 인간이 또 자기 외동딸인 스페틀라나는 그렇게 또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죠? 인간들이. 지 새끼 귀한 줄 알면은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독재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봐요. 레닌이 죽기 전에 이제 후계자를 지명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레닌 그 당시에 그 3인방이 유명한 3인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트로츠키라는 공산주의자도 있고 3인방이 있고 스탈린은 그 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서기장인데 좀 단체로 말하면 사무총장, 인사 관리하는 요런 요직에 있은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서기장을 하면서 이 주요 요직에 이제 자기 사람들 많이 이제 심어 놨죠. 그래서 이제 스탈린도 이제 이런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 집권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위라 그랬죠. 그 사위 중에 트로츠키가 아주 또 사상가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이 트로츠키를 이제 시기하고 좀, 질투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야, 우리 저 손잡아가지고 트로츠키 날리고 우리 셋이 먹자. 그것들이 또 귀에 솔깃해가지고, 스탈린하고 작당해가지고 트로츠키를 날렸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스탈린이 힘이 좀 세졌잖아. 또 한 놈을 날렸어. 그 다음에 또 한 놈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최고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제가 뭐 이런 거 다 하려니까 너무 가혹한 일들만 많이 있는데, 이 스탈린도 이제 그때 정권을 인수했을 때에 1935년에 이제 통계가 나오네요. 유럽에 이제 2차 대전 그 시작하기 전인데, 농민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노임이 247루블이래요. 루블. 러시아 그 화폐 단위죠. 247루블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구도 한 걸레 값이. 1년 뼈 빠지게 일하고. 지금 북한도 비슷해요. 지금 한국의 시간당 7,530원이죠. 그죠? 내년에 또 뭐 8,500원 올라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야단인데, 지금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500원이래요. 3,500원. 되게 잘 살죠. 대학교 직원은 5,700원. 인민군 중대장이 4,000원이고, 당 간부는 한 10,000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요. 그 10,000원 가지고 쌀 1kg이 5,900원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돈 가지고. 당 간부들이야 이제 장마당하고 이런 사람들 뜯어먹거나 살지만 노동자를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를 남한의 종북자파들은 주체사상 그러고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 종북 좌파들은 인격 파탄자들, 인격 파탄자들. 제정신 인간, 가진 인간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전부 다 미인계 걸렸거나, 현재 자기 아들 낳았거나, 둘 중에 코가 안 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문가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옛날에 이북에 좀 가고 했는데, 일단 미인계 걸리고 하면은 또 현지 해가지고 애까지 있으면은 꼭두각시잖아요. 꼭두각시.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북에 갔더니 이렇더라.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용기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이 지금 전부 다 그냥 언론, 사업계, 노조, 이런, 북한에 자간 목사들,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의심해도 괜찮을 그런 지경이에요. 정말 불행하죠. 불행해.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라고 해서 특권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독재자들은 항상 자기 독재를 떠받아줄 그런 주변 층들은 또 아주 그냥 특혜를 베풀어요. 특혜를. 그 스탈린 때도 보니까 당 간부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의 대기업의 한 중력급들 같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 인간들한테 그렇게 잘해줘야지 목숨 바치고, 보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 그래 놓고, 완전히 그냥, 계급사회도 그런 계급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급사회가 없다 이거죠. 그걸 이제 러시아에서는 노멘클라투라라 그러더라. 노멘클라투라. 주로 이제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 관료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짐승처럼 거지처럼 만들어 놓고 지들은 그냥 호요호식 하는 거예요. 호요호식. 이제 공산주의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숙청이에요. 숙청. 우리가 안 쓰는 단어를 쓰죠. 숙청, 그죠? 숙청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숙청이 무슨 뜻이냐니까, 엄하게 다스려서 바로잡다, 추방하거나 없애다. 근데 영어가 참 잘 표현해 놨어요. 클린업이야, 클린업.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이게 인종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청소해서 쓰레기처럼 없애버리는 게 숙청이에요. 클린업. 하우스 클리닝이란 말도 있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어떤 단체 내에서 마음 안 드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이 뽑아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숙청이에요. 숙청. 왜 숙청하겠어요? 당내 불만 세력, 당내 자기 어떤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정기적으로 숙청하는 거예요. 북한의 장성택 같이. 스탈린 시대도 보면은 이 고위층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면은 또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날려버려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 스탈린 때도 보니까 어떤 이제 공산당 간부 하나가 이 모스크바 관문가가 공산당 중에서도 또 이 정치를 잘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가면 이거는 또 숙청. 이북에도 김정일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탈북자 얘기를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당 간부잖아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의 당 간부 하나가 정말 이제 잘해가지고 인민들한테 인기 짱인 거야. 이제 김정일한테 그 소문이 들어갔어.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이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 응?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1932년에서 33년 기근 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막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들은 또 그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지역으로 못 다니게 그냥 죽여버렸대요. 600~700만 명이 죽었어요. 600~700만. 이런 식이에요.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에는 적이 필요하다. 혁명은 사태의 진전을 위하여 반대 세력이 필요하다.
만일 적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거예요. 예? 스탈린은 가만히 적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같아요. 사울왕. 사울왕을 이제 보통 보면 편집증 환자라 그러거든요. 이 의심 많고, 한 가지 이렇게 몰두하는 이 못된 인간, 강박관념. 예. 다윗 죽이려고 그냥 평생을 하듯이 이 스탈린은 이제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저녁에 술을 마신 사람은 다음날 집으로 갈지 감옥으로 갈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실 때는 그렇고 화통하게 다 해놓고 정신 깨고 나면은 저놈의 새끼야 내 비밀 다 알아버렸네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참 그렇겠죠, 그죠? 연회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스탈린 당시에는 고급 당원들은 절대로 한 차에 2명 이상 안 탄대요. 2명 탔다 그러면 무슨 모의했지 이래가지고 잡아서 엎쳐버리고 아주 그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중노동 수용소에 신참 수용자가 이제 방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참이 물어봤어요. 야, 너 몇 년형 받았어? 25년형인데요. 무슨 죄로 25년형 받았어? 그랬더니 아무 죄가 없는데요. 거짓말 마. 아무 죄 없으면 10년이야.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죠. 참 보세요. 그냥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한 거. 현 세대는 모세가 광야로 인도했던 유대인들과 닮았다. 현 세대는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는 데서 거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사라져 주어야 한다. 사라져 주어야 한다. 혁명 과정에 있는 저급한 인간들은 공산주의에 사는 고급 인간들을 위해서 사라져 줘야 돼. 예? 자기들이 숙청하는 게 그 일을 하는 거래요. 허접한 쓰레기 인간들 청소해 주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스탈린 치아나 이런 데 오래 살면은 사람들이 좀 인격 파탄자가 되어버려요. 삶은 고달프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런 총화교육이나 공산주의 교육하는데 탁 들어가면 뭐를 보여주느냐? 농민들이 그냥 화려한 집에서 그냥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칠면조하고 진수성찬이 가득한 그런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저것입니다. 그리고 막 영화나 연극에서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좋고 천국처럼 풍요한 나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은 비참한데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자꾸 저런 거 세뇌하면은 겉으로는 끄덕끄덕 해줘야 되잖아요. 속으로 막 분노와 울분이 차지만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북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아주 잘한대요. 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독재자들은 또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우상화. 집권 중 얼마나 우상화를 심하게 나는지 스탈린 동상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이 독재자들 우상화 많이 하면 동상 많이 세우고 그 다음 뭐예요? 도시나 지명을 전부 다 이제 지 이름으로 바꾸죠. 뭐 스탈린거라도 무슨 거라도 스탈린 들어가는 거야. 또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사보다 만능의 천재,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 위대한 선생, 무소부재하신 분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자리에 갖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계자가 이제 흐르초프가 됐잖아요. 흐르초프가 이제 조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스탈린보다는 나은 인간이야. 좀 사람들 좀 풀어주고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스탈린 격화 운동을 했어. 스탈린 격화 운동. 저게 무슨 신이야. 독재자지. 못된 그냥 살인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격화 훈련을 막 한다고요. 그 지금 북한도 다 이게 우상화 하잖아요. 김일성이. 제가 그래서 스탈린을 보면 김일성이 보인다. 스탈린을 딱 보면 김일성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왜?
김일성이 스탈린의 꼬봉이거든요. 꼬봉. 스탈린이 김일성을 픽업해서 북한 지도자로 세운 인간이. 어? 스탈린이 막 김일성이 그냥 쫄라대니까 6.25 사변을 허용한 인간이라고요. 어? 이 공산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이 모택동, 레닌, 스탈린, 또 못지않은 살인마가 모택동이다. 마오쩌둥이라 그래. 마오쩌둥. 모택동이 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예. 1949년 이제 장개석군을 물리치고 이제 중국 공산화에 이제 성공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와서 이제 지금 시진핑까지 오는데, 모택동이라는 인간도 두 가지 큰 실패를 했어요. 이 독재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해요. 하나는 대약진 운동. 막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때 이제 모택동의 그 적수는 영국이었어요. 영국. 미국이 부상하기 전이니까. 어? 영국이 막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애가 영국을 추월하자 해가지고 막 대약진 운동. 농민들한테 기술도 없는데 막, 철강 생산하고 뭐하고 막 잔뜩 그냥 과업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또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이제 괜찮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이제 막 농사를 지고 곡식이 익으니까 이제 참새들 해가지고 다 이제 따먹는 거야. 그게 이제 보호 올라가니까 모택동의 교실을 내려서 참새 다 없애라. 그래서 농민들 참새 다 잡아 죽여 없애버렸어. 그 어떻게 됐어? 벌레가 나와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몇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교시가 무서워. 응? 참 이제 이런,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면은 장개석 뭡니까? 군대 그 부패로 이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군벌들 얼마나 이제 부패가 심하고 농민들 착취당했을 때 모택동이 이제 그 착취당하는 농민들을 선동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하나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제 중국 그 책을 하나 봤더니,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막 이제 치열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장개석이 예술을 영접해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심취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모택동한테 조금 아량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장개석이 뭐 이 돈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모택동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장개석이 그때 틈을 안 주고 집중 공략을 했으면은 장개석이 이겼대요. 예. 그런데 참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너무 이렇게 적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다가 오히려 당한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처럼 좀 순결해지죠, 그죠? 에이, 저 못된 놈, 뭐. 주님은 이러면 용서해 주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은.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뭐 기적중지론하고 싸우고 또 이제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적과 상대하려면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적한테 휘둘려요. 속는다고요. 응? 그거 보세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나서 얼마나 이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니들은 내 밥이야. 다 하고 있을 때 누가 다가왔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다가와서 속이잖아요. 그 진멸할 족속들인데 멀리서 온 족속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계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예?
남녀노소 우양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문의를 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에? 올무가 되었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 문의해야 돼. 문의해야 돼. 왜?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에? 예, 특별히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약할 때는 평화를 표방하고 세면은 잽싸게 쳐들어와 버려요. 지금 보세요. 또 그냥 북한 가서 이제 종전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고 하니까 또 이제 기독교 좌파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선제 평화를 공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야단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것들도 사쿠라 좌파들이구나. 진짜 좌파라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협상을 안 합니다.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월남 전쟁할 때 존슨 대통령 때인가 그 측근들이 월남에 엄청난 이제 경제 원조 계획을 세웠어요. 공산주의는 못 사는 인간들이니까 경제 원조 많이 해주면은 이제 투쟁을 그만두겠지. 이런 멘탈리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데 호주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 지금 북한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김정은도. 지금 아쉬우니까 그냥 이 협상에 응하는 척 하면서 돈이나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절대 권력에 손상 가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핵을 없애면은 자기 절대 권력이 없어진데 그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가 죽더라도. 응? 우리는 자꾸 그냥 경제 원조 좀 해주면은 저 인간도 인민들을 생각해서 문호를 열겠구나. 제가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 연구해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인간들은 1000만 명 죽어도 눈도 깜빡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청소. 응? 저 인간들은 허접한 인간들은 청소대에도 마땅히 하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마침내 북한에도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응? 모택동이 이제 이 대약진 운동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 같은 이런 다른 또 이제 실용주의 파들이 득세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택동이 이제 자기 위치가 이제 흔들리잖아요. 응?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홍위병을 동원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문화대혁명. 응? 홍위병. 응? 문화대혁명이 뭔 줄 아세요? 아주 젊은 학생들, 참 공산주의들이 그런 거 보면 아주 머리가 좋아요. 세상 물좀 묻고 먹물 좀 묻으면은 사람들이 좀 이제 소극적이 되고 하니까 아주 앞뒤 안 가리는 이 10대들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저 동소평이나 저런 인간들, 자본주의, 물든 인간들이다. 우리 다시 한번 대대적인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그때만 수백만 명 죽였죠. 수백만 명. 응?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 응? 그게 지금 이제 모택동이 이제 실패하고 등소평이 들어서서 뭘 했어요? 흑묘, 백묘련,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백성 배불리 먹이는 제도가 좋다 해서 이제 자본주의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등소평부터. 응? 그리고 이제 모택동 같은 독재 못하게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5년, 10년 해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해왔는데 요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들어와서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종신 독재 해먹으려고. 종신 독재 해먹으려고 그거 없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한테 대들라다가 제조업 2025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 2025 정책. 원래는 이게 40년인가 50년인데 앞당겨서 2025년 정책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앞지르겠다. 이 계획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저 인간들이 자기들 앞지르는 것도 눈 뜨고 못 보는 게 미국이에요. 예? 자기들보다 조금 세지려고 그러면은 미리 그냥 팍 밟아가지고 못 따라오게 만든다고요. 그게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5천억 불이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1,4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해서 미국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많이 보니까 저 김정은이 자식이 시진핑이 믿고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꾸었어요. 아, 시진핑부터 밟아야 되겠다. 중국부터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중국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들려요. 여기저기서. 예? 아마 이제 트럼프가 한 6개월, 1년 정도 하면 중국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이제 실각을 하고 또 이제 좀 미국하고 친미 유화파 이런 지도자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김정은이 끈떨어진 김정은이 처리하기 쉽겠죠. 예? 김정은이 끈떨어지면 또 김정은이 끈잡고 있는 문재인이 또 처리하기 쉬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한국의 보수도 트럼프도 욕한다고요. 예? 김정은이한테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예? 저는 그래요. 트럼프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협상의 천재라는 그 모든 걸 감안하면은 트럼프는 항상 그래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래 네가 한다 그랬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다가 어? 말 안 들으면 그냥 두드려버리는 거예요. 두드려버려요. 미국은 좀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답답한 건데 저 문재인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트럼프 좀 제끼고 우리끼리 하려고 그게 되겠어요? 우리끼리 됩니까 그게? 약소국가가? 큰 형들이 옆에서 뚝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악수하고 우리끼리 하자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속은 좀 타지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갔는데 다른 작은 마귀들은 조금만 얘기합시다. 캄보디아 폴포트, khmer rouge, 빨간 khmer인데 이게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이 캄보디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도 프랑스 가서 다 공부받은 이런 수재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공산당 핵심 몇 명이 들어와서 어디선가 이제 캄보디아 어디 고원지대에서 뭡니까 문명자들 12살 내지 14살 된 문명자들 극빈 농민들 요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투훈련을 시킨 거예요. 전투훈련. 그래서 막 동물 죽이는 훈련 시키고 잔인성 증오심을 길러가지고 1975년 khmer rouge가 미국이 세운 이 론롤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얘기 보셨죠? 영화도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봤는데 와 정말 그거 끔찍하잖아요. 킬링 필드를 통해서 900만 명 인구 중에 400만 명을 죽였어. 4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본주의에 물들은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오세요. 그럼 나오면은 잡아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썩은 사과는 상자째로 버려야 한다. 썩은. 이게 폴포트 좌우명이야. 썩은 사과 뭐라고요? 상자째로 버려야 된대. 농민, 내가 다른 거는 너무 잔인해서 못 읽겠어. 농민 외에는 모두 다 가짜라고 생각했던 khmer rouge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에서 영어하면 이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는 이유로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사회의 장애물로 취급해서 다 죽여버렸어. 사상계죠.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사상계죠. 공산주의에 이제 유난히 기근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인재이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해요.
농업 기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천재,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곡간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23절에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거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에 이 흉년이나 기근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 예. 자, 그 다음에 호지민, 월남 공산주의자. 호지민을 누가 제일 존경해요? 문재인하고 박원순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박원순이 호지민 이야기에 보면 아마 세기를 넘나들며 호지민만큼 온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지도자는 드물 것이다. 베트남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호지민은 여전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음의 연인처럼 간절하게 사랑받고 있다. 아, 웃기네 그냥.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민주주의 압살, 고문이 일상화된 시기, 지옥. 그러면은 호지민이 그렇게 그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일까요? 반대파 숙청. 그 월남 공산하기 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두고 반대하는 지식인과 지주들을 한 5천에서 5만 명 정도 학살한 걸로 하네. 그 이런 인간은 그냥 존경할 만하대요. 박정희는 희대의 독재자, 이승만도 희대의 독재자. 웃기죠? 캐톨릭을 얼마나 탄압했냐면 한 60만 명이 남배 탄압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호지민의 성격이 관대했다고 하지만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부하들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거 다 허용한 거예요. 월남이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월남 공산화를 시켜가지고 3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했어요. 이 김일성 인간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그런데 김일성인지 뭐 김정일인지 교시를 내린 게 있어요. 교시를. 남조선이 해방되면 북한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남조선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린 적화통일이지만 그쪽은 남조선 해방이에요.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해방군이었어요. 메가더 미국 군대가 돌아온 거는 점령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봐라,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 아니냐. 이게 언어의 말에 이제 의미를 두는데 소련 해방군이 와서 북한에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따발총 들고 다니면서 어떤 놈 한 놈이 여기에 시계가 가득 찼대. 다 내놔. 내놔. 그게 해방군이에요. 그게 해방군. 미군은 들어와서 점령군은 뭐 했어요? 질서 지키고, 잡범들 잡아 없애고, 뭐, 미군정청에서 잡아가가지고 죽인 사람들 있어요? 없다고. 그런데 좌파들은 아직도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래. 나쁜 놈들이래, 미군이. 점령군이라서. 미군이 점령한 거는 자기들하고 싸움했던 일본을 점령한 군대예요. 우리 한국은 그때 일본에 속해 있었으니까. 소련은 해방군입니다. 해방군. 어디 가나 공산주의로 해방시키는 해방군이에요. 사람들이 다 말 때문에 속는 거야. 예.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내린 교시가 있어요. 한반도가 해방되면 1,000만 명은 도망갈 거고 2,000만 명은 숙청하고 남은 2,000만 명하고 북한 2,000만 명 해서 공산주의 만들자. 예.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숙청 대상이야.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들은 더 일순위고. 주여. 저도 이제 이런 김일성이 그런 교시를 내렸다는 유튜브를 몇 달 전에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이건 지어낸 걸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의 김대지가 문재인이 평화협상하고 뭐 한다고 해서 평화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게 시간 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냥 문재인 정권이 벌써 이제 뭐 GP 그냥 좀 철수하고 무슨 사단 해체하고 해서
이게 그냥 길 깔아주는 거예요. 종전협정만 시작되면은 이 남한이 그냥 해방되는 거, 적화통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미군이 뭐 22,0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남한이 저 휴전선 근처에서 그걸 못 막고 그러면은 또 지금 뭐 남한이 이렇게 비밀리에 들어와 있는 그 북한 특수군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소에 민간인들도 섞여 있다가 북한 쳐들어오면 그냥 남한 요소에서 뭐 반란 일으키면은 내전 일어날 거 아니야. 내전. 그 뭐 북한군이라고 얼굴에 쓰놨나요?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군이 와서 때리기 전에 남한에서 그냥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은 사실 미군도 어떤 그 선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북한 놈들이 그냥 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옛날 5.18 같이.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금 이 급변 사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여 저 삼창하고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합시다. 주여 이 나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기 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여 주시고 남한의 문재인과 종북 좌파들도 제거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 불쌍히 긍휼해 주시고 이 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태극기가 이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극기가 이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자대로 북한 백성들이 김정은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